everyone, welcome back to the vocabulary word.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단어지기 신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단어 30일 완성의 그 17번째 시간이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위치하는 곳과 위치하는 장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 그리고 그 집의 내부까지 들여다보는 all about your house, 집에 관련된 모든 단어들과 표현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단어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리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리뷰 한번 해볼게요. Let's review. Basement, basement. Ceiling, ceiling. Chimney, chimney. Chore, chore. Downtown, downtown. Equipment, equipment. Furniture, furniture. Garage, garage. Laundry, laundry. Lawn, lawn. Repair, repair.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자, 집과 관련된 모든 단어들 잘 기억이 났나요? 복습은 여기까지 해두고요. 이제는 오늘의 주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사진 해볼게요. 첫 번째 사진, 숫자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누군가의 수학 시험지인 것 같네요. 세 번째 볼게요. 수학 계산을 해놓은 흔적이고요. 자, 세 가지 사진을 봤는데요. 이 세 가지 사진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의 주제는 뭘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math, 수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math word, 수학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그리고 수학에 관련된 영단어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수학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법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Exploring English에서 math word, 수학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도록 할게요. Exploring English.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미 1, 2, 3, 4 하면서 1의 자리 숫자와 100 이상의 100의 자리 숫자까지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00 이상의 아주 큰 숫자들을 준비해봤어요. 1000 이상의 큰 숫자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방법들을 한번 볼게요. How to read numbers, 숫자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 1000입니다. 1000은 thousand라고 읽고요. 만은요, 10,000라고 읽습니다. 10만은요, 100,000이라고 하고요. 자, 1000부터 10만까지는 thousand가 붙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100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숫자가 커지는데요. 100만은 바로 million이라고 합니다. million. 자, 1000만은요, 10 million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억은요, 100 million이라고 읽습니다. 자, 100만부터 억까지는 million이 붙는 거 또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10억부터는 바로 billion이라고 합니다. billion 기억해 두시면서, 자, 100억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billion이 되겠고요. 자, 조는 trillion. 아주 큰 무한수는 jillion이라고 합니다. jillion. 자, 우리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1000 이상의 아주 큰 숫자들을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 math 퀴즈, 수학의 퀴즈를 풀면서 한번 이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40만입니다. 자, 40만은 어떻게 읽을까요? 자, 10만 어떻게 읽었어요? 자, 10만은 100,000이라고 읽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40만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400,000이라고 말이에요. 400,000. 자, 다음 퀴즈 준비했는데요. 바로 그래요. 200만입니다. 200만은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100만은 어떻게 읽었어요? million이라고 읽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은 바로 2 million 하고 읽을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500억인데요. 10억을 어떻게 읽었었죠? billion이라고 읽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500억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50 billion 하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큰 숫자들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요. 지금까지는 우리 정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수 이외의 소수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번에는 소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우선 예문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준비한 것은 바로 2.7입니다. 우리는 2.7, 이 소수 이렇게 읽잖아요. 자, 영어로는요, 바로 이 소수점을 바로 point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2.7 하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요, 좀 소수가 커서 두 자리 이상의 소수가 있을 경우에, 소수 자리가 두 자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요, 바로 point,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는, 자, 소수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읽어주냐면, 하나하나, 숫자를 하나하나 따로 읽어줍니다. 자, 소수점 앞에 있는 바로 정수 부분을 그냥 숫자로 읽어주고, 소수점 point을 읽어주고, 그 밑에 숫자는 숫자 하나하나 읽어주면 돼요. 이렇게 말이죠. 85.52는요, 85.52 52가 아니라 52 하고 읽어줍니다. 자, 소수는 이렇게 읽는다는 거 우리 확인해 봤고요. 다음번에 준비한 것은 바로 분수를 읽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분수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분수, fraction, 분수를 읽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 to read fraction. 자, fraction은 바로 분수라는 뜻인데요. 분수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Let's break the hexagon into 6 equal pieces. 헥사곤 하면은 바로 육면체입니다. 자, 육각형을요, 바로 육각형을 6개의 조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what if we just had one of the pieces? 자, 우리 이 조각들 중에서 한 조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That would be one piece out of 6 pieces. 그 경우에는 바로 6조각 중에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Right? 맞습니까? 자, here's how we write it.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쓸 수 있는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6분의 1이라고 읽죠? 자, 6분의 1인데요. 아랫부분은 뭐예요? 바로 분모라고 하고요. 윗부분은 분자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분모는 바로 denominator라고 하고요. 분자는 바로 numerator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We read this like 1/6. 자, 우리는 이것을 1/6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수를 읽는 방법, 그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분수를 읽을 때는요. 분자는 바로 기수로 읽어주고요. 분모는 바로 서수로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자, 2분의 1을 준비했습니다. 2분의 1의 경우에는요, a half라고 읽던지 또는 1/2라고 읽어줍니다. half는 반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다음 볼게요. 4분의 1은요, 자,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1/4. 자, 분자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분모를 자, 서수로 읽어주는 겁니다. 1/4라고 읽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a quarter 하고 읽을 수 있는데요. quarter 하면은 4분의 1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자, 다음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분자가 2보다 더 클 때는 바로 분모에 S를 붙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습해 볼게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는 분자가 2보다 더 크죠? 그 경우에는 2/3가 아니라 2/3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다음 표현 하나 더 보겠습니다. 5분의 4입니다. 이 경우에도 바로 분자가 2보다 더 크죠? 이 경우에도 바로 4/5가 아니라 4/5 하고 S를 붙여줘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분수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분수라 부르는 이것도 있죠.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요. 정수 부분을 그대로 읽어주고 and 하고 분수 부분을 따로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와 8분의 5는 2 and 5/8 하고 읽어주면 되겠죠. 자, and를 붙여서 정수와 분수 부분을 같이 읽어준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분수를 나타내는 법을 배웠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각종 수들을 읽어봤으니 이번에는 사친영산, 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친연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친영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 addition입니다. addition은 바로 덧셈인데요. 다음의 수식을 준비했어요. 5 더하기 4는 바로 9죠. 자, 너무 쉬워요. 5 더하기 4는 9인데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5 더하기 4가 9라는 사실보다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영어로 읽을 수 있냐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5 and 4 makes 9. A and B makes
see 이런 식으로 mak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요. 5 plus 4 is 또는 equals 9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5 plus 4 is 또는 equals 9. 자, 5 더하기 4는 바로 9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다음은 바로 subtraction, 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7 빼기 5는 2죠? 자,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 7 minus 5 is 또는 equals 2. 자, 7 minus 5는 2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표현도 준비했습니다. 7 takes away 5 is 또는 equals 2. 자, 7 takes away 쓰였던 것. 7에서 자, 5를 가져간 것은 바로 2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takes away 꼭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표현 하나 더 봐보겠습니다. 5 from 7 leaves 2. B from A leaves 3 라는 표현 사용된 것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마이너스, 빼기에 관한 표현들 세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다음 번은 바로 이 연산입니다. 바로 multiplication, 곱하기인데요. 2 곱하기 9, 2구 몇인가요? 18, 2구 18이죠? 자, 이 표현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times 9 is 또는 equals 몇이에요? 바로 18. 자, times라는 표현 사용된 거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표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 multiplied by 9 is 18. multiplied by라는 표현까지 같이 챙겨주세요. 2 multiplied by 9 is 18이란 표현. 2 곱하기 9는 18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곱하기까지 알아봤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바로 나눗셈이죠. 나눗셈은 divis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ivision. 18 나누기 9는 아까 거와 반대로 몇입니까? 바로 2죠. 자, 이 표현 영어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18 divided by 9 is equals to. 자, 18에서 9를 나눈 것은 바로 2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9 into 18 goes 몇이에요? 2. 그쵸? B into A go C 라는 표현 사용해 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를 읽을 수 있는 방법, 정수, 아주 큰 정수뿐만 아니라 소수, 분수를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연산, 사칙 연산들을 어떻게 이렇게 말로 읽을 수 있는지 그 표현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methods word, 수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과 표현들 다시 한번 깊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words of the day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Methods World. 자, 수학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부터는요, 수학을 바로 영어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수학과 관련된 첫 번째 단어 및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addition, addition, addition.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연산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그림을 보면서 아주 간단한 연산 한번 해볼까요? 자, let's look at two sets. 자, 지금부터 우리 두 개의 집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set A와 set B가 있는데요. Count how many triangles are in set A. set A에, 집합 A에 몇 개의 삼각형이 있는지 한번 세볼게요. 1, 2, 바로 두 개가 있죠? There are two, 두 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set B도 한번 볼게요. Count how many triangles are in set B. set B에는 몇 개가 있죠? 바로 there are three, 세 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Now put the sets together into one big set. 자, 그 두 개의 집합을 하나의 큰 집합으로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Put together 하면은 같이 놓다라는 의미고요. 자,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Count how many triangles are in this set. 자, 그렇게 되면 이 집합에는 몇 개의 삼각형이 있게 되는 걸까요? There are 5. 그렇죠. 5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바로 2 더하기 3은 5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2 plus 3 is 또는 equals 5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오랜만에 우리 아주 간단한 수식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과를 뭐 3개를 주셨다, 어머니가 2개를 주셨다, 총 몇 개를 갖고 있나 하면서 덧셈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처럼 덧셈은요, 바로 addition,
addition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덧셈, 명사로 덧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표현은 바로 동사 add에서 나왔는데요. add라는 동사는 바로 더하다, 첨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dd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금부터 예문 속에서 하나씩 볼게요. add는 바로 더하다, 추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lease add some sugar to tea. some sugar 하면은 바로 약간의 설탕이죠. 약간의 설탕을 어디에? 차에 더하세요, 추가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설탕을 더할 때도 add가 사용되고요. 두 번째, you should learn how to add first. 당신은 말이지, 너는 말이지 어떻게 더하는지 먼저 배워야 한다. 여기에서의 add는 바로 숫자를 더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He added he would come again soon. 그는 added, 덧붙였습니다. 말을 덧붙였다는 거죠. He would come again soon. 그가 다시 곧 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처럼 add라는 동사는 말이죠. 어떠한 음식물을 추가할 때도, 더할 때도 쓰이고요. 숫자를 더할 때도 쓰이고 또 말을 덧붙여 이야기할 때도 쓰입니다. 자, 한 표현 더 준비했어요. addition을 이용한 것인데요. 자, addition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기, 덧셈이라고 했었죠. 자, 그 표현 문장 속에서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This software teaches your children addition and subtraction. 이 소프트웨어는 당신의 아이들에게 자, addition, 덧셈과 subtraction, 뺄셈을 가르쳐 줍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addition, add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자, 한 표현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현인데요. 자, in addi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가 게다가 하고서 덧붙여 말할 때 바로 이 표현 많이 사용하는데요. 문장 속에서 볼게요. In addition, 게다가 exercise can help you sleep better at night. exercise, 운동은 말이지, 자, 당신을 밤에 더 잘 잠을 자도록 해줍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앞에도 바로 운동에 관한 아주 좋은 측면들을 얘기하고 덧붙여, 게다가 라는 표현을 바로 in addi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좋은 측면을 얘기해 줄 때 바로 이럴 때 in addition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 in addition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ddition의 형용사 형태인 바로 additional이라는 표현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바로 부가적인, 추가적인이라는 형용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an additional charge 하면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할증 요금, 부가적인 요금, 할증 요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더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더하기 addition을 배웠으니 이제는 뭐도 배워야 합니까? 빼기도 배워야겠죠? 자, 그럼 우리 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뺄셈 배워보도록 할게요. Now, take two triangles away. 자, 이제는요, 이 5개의 트라이앵글 중에서 2개의 트라이앵글을 바로 away, 절로 치워보겠습니다. 자, count how many triangles are left in the set. 그러면 이 집합에는 몇 개의 트라이앵글이 남았는지 한번 count, 세어볼까요? 1, 2, 3. 바로, 자, there are 3 left. 3개가 남았죠. 자, 이 경우에 바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5 minus 2 equals 3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방금 있던 것에서 3개를 없애버렸죠? 바로 이때는 바로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btract, 빼다 라는 표현인데요. subtract, 빼다. 자, 빼다 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문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subtract 6 from 10 and you have 4. 자, subtract, 빼다. 어디에서 무엇을 뺍니까? 10에서 6을 뺀 것은 you have 4. 당신은 4를 갖게 됩니다. 즉, 10 빼기 6은 4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뺄셈, 빼다는 subtract였고요. 뺄셈이라는 명사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subtraction 하고 말이에요. subtraction 하면 바로 뺄셈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그럼 산수, 수학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연산법을 아주 자세히, 아까 전에도 잠시 다뤘지만 더욱더 자세히 어떻게 그 연산을 읽을 수 있는지 그 법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2가지 연산을 배웠죠? 우선 덧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ddition이고요. 자, 어떠한 연산 준비했냐면요. 바로 3 더하기 4는 몇입니까? 7이죠? 자, 이 표현 우리 영어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3 and 4 makes 7.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와 and 4, 이 수는 make, 만듭니다. 바로 7을 만듭니다. 라고 읽을 수 있고요. 다음번 한 가지는 아주 간단하게 3 plus
for is 또는 equals is하고 equals는 같은 표현이에요. 자, 는 몇입니까? 7, 7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이처럼 plus라는 표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덧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까요? 좀 전에 배웠던 그래요. subtraction. 한번 빼기를 해볼까요? 자, 뺄셈에 관한 연산은 요거 준비했습니다. 8 빼기 5는 3, 8 빼기 5는 3.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자, 그럼 요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요. 8 minus 5 is equals 3. 자,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를 사용했습니다. 8 minus 5 is 또는 equals 3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또 볼게요. 자, 8 이번에는 아까 전에도 살펴봤죠? takes away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8에서 몇을 takes away 가져간 겁니까? 바로 자, 5. 5를 가져간 것은요. is 또는 equals 3, 3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5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5. 자, 5부터 시작해서 5 from 8. 자, 5 from 8 leaves 3. 5 from 8 leaves 3라는 표현 준비해봤습니다. 자, 뒤에 5에서 자, 몇을 자, 8로부터의 5는 바로 3 leaves 남깁니다. 몇을 남깁니까? 3을 남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지금까지 덧셈과 뺄셈을 읽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는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매스 퀴즈입니다. 12 from 20 leaves 자, 이 연산은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20에서 12를 가져간 것은 몇을 남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8을 남기죠. 이것이 바로 뺄셈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읽는지 그 영어적 표현들도 다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e, calculate, calculate.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숫자의 변화를 주는 것을 바로 calculate, 계산하다, 계산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요, 계산하다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주말에 가구를 샀습니다. 그럼 그 가구의 가격을 계산해 봐야겠죠? 문장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I calculated the cost of the furniture. 나는 그 가구의 가격을 calculated, 계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calculate, 계산하다라는 표현인 거 기억해 두시면서요. 이처럼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도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자계산기죠. 이것은 바로 electronic calculator라고 이야기합니다. electronic calculator까지 기억해 두시면서 자, 그럼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ircle, circle, circle. 이번에는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도형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Geometric shapes, 기하학적 도형들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도형은요, 바로 circle, circle, 동그라미인데요. 자, circle, 동그라미죠. 다음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삼각형은 triangle. triangle이라고 합니다. 삼각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사각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사각형은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거는 정사각형이고 이건 직사각형이잖아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우선 정사각형은 square, square라고 하고요. 정사각형은 square라고 하고 직사각형은 rectangle이라고 합니다. rectangle. 직사각형은 rectangle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각형으로 넘어갈게요. 오각형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오각형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국방석이 바로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펜타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육각형으로 갈게요. 육각형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자, 6개의 변이 있는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은 헥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육각형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좀 많아졌습니다. 칠각형이네요. 칠각형도 알아볼게요. 칠각형은
헵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칠각형은 헵타건. 마지막입니다. 팔각형이에요. 팔각형은 옥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양한 팔각형까지 다양한 shapes, 도형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 도형 우리 뭐라고 했었죠? 자, 어떤 도형이냐? 바로 circle. circle이라는 도형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원이었죠. 원이었습니다. 자, 원은 이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It's very difficult to draw a circle without a compass. 컴파스 없이 원을 그리는 것은요, it's very difficult, 매우 어렵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컴파스 없이 원을 그리려면 막 빼뜨빼뜨 그려지잖아요. 다음에 준비한 도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square. 무슨 뜻이었죠? square? 바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square 기억해 주시면서요. 자, 문장 준비했습니다. A square has four equal sides. A square, 정사각형은요, four equal sides. 4개의 아주 똑같은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square, 정사각형 기억해 두시면서 square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둘게요. 바로 square 해서 광장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도시 내에 이렇게 네모진 광장을 바로 square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square, Times Square가 있다는 것, square 기억해 주시면서 자, 이번에는 다음 도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형은 바로 이거예요. triangle인데요. triangle, 무슨 도형이었죠? 그래, 바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특징은 어떨까요? 문장 볼게요. A triangle has three sides. A triangle, 삼각형은 three sides. 3개의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치면서 가지고 놀던 악기가 왜 삼각형으로 불렸는지, 왜 트라이앵글로 불렸는지 이제 그거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도형 살펴봤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delete, delete. 자, 이번에 배울 단어 delete는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you delete something that has been written down or stored in a computer.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이 무언가를 delete 한다는 것. 그 무언가는 바로 written down, 적혀지거나 또는 stored in a computer. 컴퓨터에 저장된 무언가를 delete 한다는 것은요. You cross it out. 그것을 이렇게 삭제하거나 remove it.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delete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표현들, 이와 비슷한 표현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delete와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remove. remove와, 자, 방금 전에 봤던 delete와 한 가지 더. 이로 시작하는 erase라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remove와 delete와 erase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remove는 우선 물론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떼어내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함께 있던 것들 중에서 하나를 분리시킨다거나 떨어뜨릴 때 바로 널리 쓰여요. 그래서 remove your shirt 하면은 윗옷을 즉시 이렇게 몸에 붙어 있다가 remove, 떼어내라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즉 옷을 벗어라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delete입니다. delete는 무언가 저장되어 있던 정보 또는 뭐 쓰여 있던 것을 삭제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삭제하다. 자, 그래서 delete her name from the list 하면은 리스트에서, 목록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시오라는 표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erase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고 지우는 erase는 바로 지우개죠. 이 표현은 바로 지우다라는 표현이 강합니다. eraser 하면 지우개, 자, erase는 지우다라는 표현이 강하다고, 느낌이 강한 거 알아주시고요. erase a line이라는 표현, 바로 a line, 선을 지워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살펴봤고요. 이제는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divide, divide, divide. addition, 덧셈과 subtraction, 뺄셈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다음 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We start with 6 triangles. 자, 이번에는 6개의 삼각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We want to see how many chunks of 3 we can make out of 6 things. 여기서요, 6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의, 자, 3개로 이루어진 몇 개의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We can divide 6 things into 2 chunks of 3. 우리는 그럼요, 3개로 이루어진 2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6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6 나누기 3은 2라고 하죠? 6 divided by 3 equals 2라고 읽을 수 있고요. 자, 방금처럼 무언가를 나눌 때는요, 바로 divid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 divide라는 단어 한 번 더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요. 살펴볼게요. divide는 나누다, 분리하다, 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divided into 3 equal parts 하면은 그것을 3 equal parts, 3등분 하시오라는 뜻. 자, divide는 여기서 나누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두 번째 볼게요. A stream divides the field. A stream, 실개천이 divides the field, 밭을 가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분리하다, 가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 확인했고요. 세 번째, Let's divide this cake into 3 and each take one piece. 우리 이 케이크를 3조각으로 나누고 and each take one piece. 하나씩 갖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divide도 바로 나누다, 가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divide 문장 속에서 살펴볼 텐데요. When you divide 12 by 4, you get 3. 자, 11을 4로 나눌 때는 바로 you get 3, 3을 갖게 됩니다. 맞죠? 12 나누기 4는 3이잖아요. 자, divide 알아봤고요. 자, divide의 바로 명사형은 어떻게 될까요? division, 나눗셈, division, 나눗셈으로 된다는 거 기억해 둘게요. 자, 이번에는 division과 바로 반대되는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what's really going on when we multiply two numbers. 자, 이번에는 두 가지의 숫자를 multiply, 곱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means that you have two groups of three. 자, 요 경우 2 곱하기 3이라는 것은요. 자, 3개로 이루어진 2개의 그룹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Put the two groups together. 이번에 2개의 그룹을 바로 집합을 함께 놓게 되면요. How many triangles do you have? 그 경우에는 몇 개의 triangle, 삼각형을 갖게 되나요? 바로 6개의 삼각형을 갖게 되죠. 자, 세봅시다. 1, 2, 3, 4, 5, 6. 자, our answer is, 자,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2 곱하기 3은 6, 2 곱하기 3은 6이라는 표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multiplication, 바로 곱셈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때는 바로 multiply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동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multiply, 증가시키다, 곱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문장 속에서 볼게요. Rats multiply rapidly. 자, rats, 쥐들은요, multiply rapidly. 아주 급속하게, 아주 빠르게 번식을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문장 준비한 것은요. If you multiply 5 by 6. 만약에 5에 6을 곱한다면요, you get 30. 자, 그 경우에 바로 30을 갖게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 배웠습니까? 곱하기와 나누기 배웠죠? 그럼 이제 곱셈과 나눗셈,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부터 시작할게요. 나눗셈, 이거 준비해봤습니다. 18 나누기 9는, 그때요, 2가 되죠?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18 divided by 9 is 또는 equals to 라고 읽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자, 바꿔서 9 into 18 goes, 자, 요게 남네요.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9 into 18 goes to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곱셈 봐야겠죠? 곱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곱셈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5 곱하기 6은 몇입니까? 30이죠? 우리 오늘 수학 공부 많이 하네요. 자, 5 곱하기 6은 30입니다. 이 표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5, 5는 5 times 6, 5 times 6 makes, 만듭니다. 몇을 만듭니까? 바로, 그래요. 바로 30을 만들죠? 자, 30, 30을 만듭니다. 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수학 문제 여기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th Kids 수학 문제입니다. If you multiply 5 by 6, multiply라는 표현 사용했고요. 자, 5에 6을 multiply, 곱한 것은 you get 몇을 갖게 되나요? 바로 30, 30을 갖게 되죠. 자, 곱하는 표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Even number. Even number. Even number.
자, 이번에는 우리의 수학적 지식을 총 동원해서 다음에 숫자가 무슨 규칙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처음으로 2, 4, 6, 8, 10. 자, 이것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짝수입니다. 짝수는 영어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even numbe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의 숫자는요. 1, 3, 5, 7, 8, 9 같은 숫자는 바로 짝수 반대, 홀수라고 하죠. 홀수는 odd numb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even number, odd number 기억해 두시면서요. 그럼 우리 퀴즈 하나 풀어볼게요. 2, 4, 6 are black number. 자, 2, 4, 6은 무슨 넘버라고 했죠? 그래요. 짝수죠. even number. while 1, 3, 5 are. 자, 1, 3, 5는 그럼 무슨 넘버입니까? 홀수죠. 홀수는 뭐라고 했죠? 그래요. odd number이라고 했습니다. 짝수와 홀수 기억해 두시면서요.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uarter, quarter. 이처럼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표현은 바로 quart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quarter, 4분의 1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1시간의 4분의 1은 몇 분입니까? 1시간의 4분의 1은 바로 15분이죠? 자, quarter, 그래서 15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문장 속에서 볼게요. It's a quarter to 7. 7시 15분 전입니다. 즉 6시 45분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또한 1달러의 4분의 1인 바로 25센트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quarter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25 cents, 25센트를 의미하고요. 자, quarter, 무언가의 4분의 1을 이야기할 때 quarter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요. 자, 무언가의 2분의 1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half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half는 2분의 1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수학에 관련된 많은 단어들과 그 수학들을 어떻게 연산을 읽는지 배워봤고요. 그럼 이제부터 listen and repeat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Addition. This software teaches your children addition and subtraction. Calculate. I calculated the cost of the furniture. Circle. It's very difficult to draw a circle without a compass. Delete. Delete her name from the list. Divide. When you divide 12 by 4, you get 3. Equal. 5 times 4 equals 20. Even number. 2, 4, 6 are even numbers, while 1, 3, 5 are odd numbers. Multiply. If you multiply 5 by 6, you get 30. Quarter. It's a quarter to 7. Square. A square has 4 equal sides. Subtract. Subtract 6 from 10 and you have 4. Triangle. A triangle has 3 sides.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소화해야 할 단어들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각자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바로 democracy, 민주주의에 관한 단어들 배워볼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잘 안녕히 계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